네, 안녕하십니까. 상품교육팀 김주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찌감치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기다리셨나봐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저 출근길에 저희 집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근데 며칠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 녹색이 진짜 녹색이 됐어요. 연두색이었고 막 야리야리하게 생겼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난 이제 초록입니다 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출근길이 너무 싱그러워가지고 창문 활짝 열고 음악 들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잘 출근을 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지금 어느 곳에서 우리 GPS를 시청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예, 저는 항상 혼자 이 공간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이 분주한 월요일 오전에 예, 어느 곳에서 GPS를 시청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강의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네, 스킵하도록 하고 먼저 공지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사실 시간을 맞춰서 매주 강의를 들으신다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죠? 뭐 그냥 연결하고 들으면 되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월요일 요즘 그 현대인들은 바쁜 요일이에요. 거기에 또 오전 10시는 진짜 끝내주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GPS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저랑 같이 동일한 시간대에 소통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사정이 있으신 사장님들께서는 놓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튜브에 보면 GPS 공개 강의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요. 우리 사장님께서 다시 재방송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따라서 들어오셔가지고 보셔도 좋지만 그냥 우리 사장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GPS 강의하는 거는 그 주에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전에는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올라오더라. 예, 늦어도 저희가 5일에서 6일 사이에는 다시 한번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예, 업로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한 거 당장 또 오늘 저녁에 들으시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순간도 제 노트북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녹화를 한 거를 그냥 이렇게 툭 유튜브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듬어야 되잖아요. 이 공개 강의인데 우리 직후에 또 이게 널브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연결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상이. 그래서 영상을 도움 주시는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또 이 작업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들어보고 여기는 조금 더 어차피 편집할 때 매끄럽게 여기는 손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편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GPS 놓치신 분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한 4일 5일 안 되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유튜브에 이렇게 다시 연결해 놓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5편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고요. 또 이제 뭐 파트너 사장님들이시나 이런 분들이 또 놓쳤다라고 하면 10시에 왜 안 들어왔냐 이러지 마시고 또 사정상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뭐든지 오리지널이 좋다는 거. 네, 물론 저희가 거의 뭐 동의한 강의 내용을 올리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할 때 뭐 한두 개의 정보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오리지널 시간에 들어오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우리 몸의 숨은 일꾼 생명의 불꽃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숨은 일꾼은 누구인지 아미노산과 노산과 그다음에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 두 그 원료에 대해서 다 나왔어요. 뭐 하고 있는지. 일꾼은 일꾼인데 숨은 일꾼. 보이진 않지만 티는 나진 않지만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숨은 일꾼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모모가 이런 역할까지 할 줄이야. 모모는 절부지. 이 노래 아시죠? 네, 이 노래를 제가 안다라는 거는 연식이 좀 돼 있나요? 아니에요. 저기 옛날에 기어 다닐 때 들은 노래예요. 이때 제가 학교 다녔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워낙에 유명한 노래라 대학가요제 탔던 노래죠. 네, 그래서 모모가 이런 역할까지 할 줄이야. 우리 사장님들 이 모모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첫 번째, 정자가 난자의 세포막을 이걸로 녹여서 수정이 이루어진대요. 생명의 시작부터 모모가 역할을 한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삼신할매인 것 같아요. 삼신할매. 우리가 임신이 되려면 삼신할매가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글자가 두 글자예요. 그러니까 삼신할매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정자나 난자가 세포막을 이걸로 녹인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장님들 그거 아세요? 우리 임신되는 과정을 뭐 우리 성교육 때 대충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정자가 많은 정자야, 아니, 그쵸? 엄청나게 많은 정자가 돌격하면서 난자를 향해서 이제 힘차게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건강하고 제일 컨디션이 좋은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이제 탁 들어가면서 우리가 수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논문이 두 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어렸을 때 성교육을 들었던 그 논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래요. 난자가 그 많은 정자 중에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흡입을 한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네,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 논문 두 개가 이렇게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엔 너무 신비롭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나중에 제가 호르몬 강의해드릴 때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수정을 할 때 얘로 녹인대요. 뭘까 싶어요. 뭘로 뭐 성냥, 뭘까요? 라이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역 세포인 NK 세포는 요거 제가 면역 얘기할 때 프로폴리스 할 때 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면역 세포 백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면역 세포 중에 NK 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내추럴 킬러예요. 그래서 이 NK 세포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얘가 또 많아야 돼요. 그래야 얘는 선택적으로 킬러예요. 선택적으로 단백질이 이상하게 변이된 애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 너무 신기로워요. 진짜 이렇게 다니면서 죽이고 이렇게 소멸하거든요. 그게 바로 NK 세포인데 이 NK 세포는 암세포의 세포막을 퍼포린이라고 하는 모모로 구멍을 낸대요. 드릴 아니까 드릴로 구멍을 내고 그린 자임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미 조금 힌트가 나왔어요. 엔자임, 네, 자임이라는 단백질 모모로 분비해서 암세포를 죽인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NK 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구멍을 내고요. 그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얘 모모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할까요? 기운이 필요하다.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운이 필요할까? 네, 뭐가 필요하다. 예, 아무리 근육이 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려면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혈구 내에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시켜서 세포에 전달을 한다. 제가 빈혈 얘기 잠깐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적혈구, 백혈구 한 얘기하면서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이 돼서 산소가 우리 몸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혈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부족하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산소가 부족한다고 했어요. 예, 근데 누가 있어야만이 얘도 제대로 생명을 유지한대요. 자,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티콜린. 요거 공부했어요. 우리 아세티콜린. 네, 뭐예요? 그렇죠. 치매. 예, 우리가 이게 인지 기능이 약해지는 이유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티콜린이 약해졌을 때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요것도 제가 데코신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 전달 물질이 제대로 되는 요거 아세티콜린 에스테라 아제. 예, 아제 나오니까 벌써 또 답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얘가 모모가 작용이 없다면 근육이 경직되고 호흡 기능이 마비되는 증상이 생긴다고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화 흡수된 영양분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영양을 생성한다. 세포의 더 작은 단위가 미토콘드리아죠. 거기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이 이제 세포가 이렇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정답은 뭘까요, 우리 사장님들? 삼신할매도 아니야, 드릴도 아니야, 성냥도 아니야. 뭐였어요? 정답은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 저는 효소가 이런 역할까지 할 줄이야. 몰랐습니다. 단순히 소화시켜주는 거겠지. 나이가 먹으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먹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효소가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줄, 많은 역할뿐만이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효소인데요. 효소 크기가 1억 분의 1mm 정도래요. 이거 연구하신 연구원님 또 박수. 1억 분의 1mm를 어떻게 이걸 측정을 했을까요? 정답은 뭐예요? 엄청 작다. 그래서 극도로 미세한 물질인 효소는 몸속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종류가 2000여 종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책에는 3000여 종이라고도 주장을 해요. 그건 뭐예요? 아직 우리 인간이 효소를 정복을 아직 못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많으니까. 딱 몇 개다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야 2000여 종이야. 아니네. 내가 해봤을 때 3000개 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장님들 효소 좀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효소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밀라제.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 그렇죠? 그 다음에 노화를 촉진시켜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항산화 효소, 항산화 효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나마 들었던 그 효소 중에 아주 익숙한 효소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줄 쳐져 있는 것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PC나 이 노트북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 제가 이제 노트북으로 이 자료를 만들고 노트북으로 띄워서 잘 몰랐는데요. 제가 한번 다른 분 강의하시는 거를 제가 모바일로 제 핸드폰으로 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글씨가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좀 텍스트를 좀 줄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장님들이 좀 보시면서 좀 정보가 소통이 되려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익숙한 효소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파괴된 효소가, 세포가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효소고요.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더 이상 피가 생기지 않도록 효소가 몰려가서 지혈작용을 한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지혈작용이 하는 거는 혈소판입니다. 라고 또 한 번 정보를 드렸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그럼 결국엔 뭐예요? 혈소판이 일을 하려면, 혈소판이 지혈작용의 일을 하려면 효소가 옆에서 박수 쳐줘야 돼요.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포가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효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소는 우리 몸의 분해, 흡수, 산화, 환원, 되돌아가는 것까지도 얘가 작용을 하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혈액 속에 섞어 있거나 장기에 계속 들어있다. 이런 거는 아는 정보고요. 몸 전체에 효소가 존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람이 살아있는 한 효소도 살아있어요. 분해하고 흡수하고. 그 다음에 산화, 환원은 뭐냐면 오히려 생명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일정 동안 효소가 남아서 활동을 한대요. 조금 기분이 묘하시죠? 내가 생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소는 남아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그 여자 조카가 그 자가격리를 했던 여자 조카가 전공이 범죄심리학이에요. 여자아이가. 네, 멋있죠? 그래서 프로파일러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인데도 굉장히 애가 아주 시크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이래요. 귀엽고 그 나이 때 20대 초반이니까 예쁜데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이런 얘기 나누는 걸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친구는 자기 그 일에 관련된 공부하는 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생명이 사라지고 난 후에 일정 동안 효소가 남아서 활동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효소가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뭐 3일 안에 어떻게 이제 몸이 이렇게 좀 부패가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것도 효소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 끝나고 나서도 효소가
나의 뒷정리를 다 해주는 게 바로 이 친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처음과 끝을 다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효소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나의 건강 뼈대가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명은 효소의 양이 좌우한다. 예, 수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효소 양이 얼마만큼 건강하고 얼마만큼 안정되어 있는 양이 가지고 있는지를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나 내 몸속에 있는 효소는 평생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특히 성호르몬 그 중에 이제 여성 호르몬도 그렇죠. 여성 호르몬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여자 사장님들 나의 여성 호르몬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내가 아무리 호르몬하고 관련된 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다시 원상태로 세팅은 되진 않아요. 유지는 해줄 수 있겠지만, 네, 그 관리는 되겠지만 호르몬 양이 많아지거나 뭐 이렇게 갑자기 되지는 않아요. 네? 여성 호르몬은 엄마 뱃속에서 다 만들어져 나옵니다. 평생 내가 그 생활할 여성 호르몬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좀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체내 효소도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루에 만들어지는 양도 정해 있대요. 정말 모르셨죠? 그리고 우리 몸은 이렇게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량의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나눠 쓰고 있어요. 효소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 효소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나눠 써야 돼요. 살림살이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화에 쓰이는 체내 효소의 비율이 낮아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이 동그란 게 효소예요, 효소. 우리 집의 생활비. 나한테 지금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조리 있게 써야 되겠죠.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뭐 생활비로도 아껴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소화효소로, 유흥비로, 너무 음주감으로 많이 쓰다 보면 내가 생활비로 써야 되는 양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의 이 비율을 적절하게 잘 맞춰야 건강한데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대사효소에서 써야 할 것들을 다 소화효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대사증후군이 더 빨리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조금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해 볼게요. 다시 효소부터 시작해 볼게요. 효소는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뭐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이로운 걸로 그쵸 소화가 빨리 되는 걸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이 효소가 필요해요. 그 반응 속도를 빠르게 촉진한다. 예, 그래서 얘의 이름을 우리가 촉매제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제가 주말에 이제 어제 잠깐 제가 그 동네 외출을 하면서 이제 잠깐 차를 끌고 나왔는데요. 항상 이제 머릿속에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빨리 설명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이해를 할까 막 하다가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갖고 다니는 차 말고요. 그 전 차가 있는데요. 예뻤어요. 예뻐서 몰았어요. 빨간색이었거든요. 예뻤고 뭐 나름 괜찮은 차인데 저하고 운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차가 저를 얼마나 속삭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다 손보고 안 되고 하다가 이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의 차를 갖고 있는데 그 차가요. 시동이 가다가 그냥 꺼져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얘기하는 걸 다 갈았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못 찾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 비유가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저기 남자 사장님들께서는 점화 플러그 아시죠? 점화 플러그. 점화 플러그가 문제였던 거였어요. 왜 점화 플러그가 뭐 4개가 있대요. 네, 근데 저 차 정말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기름만 넣고 그냥 열쇠로 하고 그냥 달려가면은 달리는 거고 집집만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점화 플러그라는 거가 혹시 이 효소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뭔가를 점화시켜야 되거든요. 불꽃이 딱 터트리면서 그때부터는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쪼개지면서 흡수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효소인데 효소의 그 분류를 해보면 체내 효소가 있고 체외 효소가 있어요.
체내 요소는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내가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 요소가 있고 소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7대 3의 비율로 있어야 아주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어느 것이 먼저 내 몸에서 사라지냐면 소화효소가 사라지겠죠.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키고 그러고 나면 대사효소가 내가 할게 그러면서 대사효소가 그 다음에 신진대사 촉진이라든가 유해물질 제거를 한다든가 혈액을 정화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사효소와 소화효소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외 효소라고 하는 거는 외부로부터 받는 효소, 식품 효소 이따가 제가 이제 우리 내 몸의 그 생명의 불꽃 알려드릴 거예요. 식품 요소 어떤 거 먹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식품 요소를 먹거나 그다음에 여기엔 적혀 있지 않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 발효, 산야초 발효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를 그 안에 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만 다 뽑아서 이렇게 먹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체외 효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체내 요소 중에 소화 요소는 말 그대로 소화시키려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밀라제, 그다음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 그다음에 리파제는 지방을 지방산으로, 그다음에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소화시키는 게 바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일단은 제대로 잘 돼야 그 다음에 넘겨받는 대사 요소가 그 흡수된 영양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아주 분해 잘했네, 반죽 잘했네. 내가 이걸 가지고 신진대사 촉진시킬게. 내가 이거 자연치유로 강화할게. 유해물질 제거해줄게. 그래서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예,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 팀이 다르고 아레날이 있는 것처럼 소화효소가 하는 역할과 대사효소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자, 예, 그 다음에 체외 효소 중에서는 식품 효소로 인해서 생식을 많이 먹거나 발효 효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뭐 샐러드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너무 좋죠. 예, 그러나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리지만 과연 샐러드를 먹었을 때 정말 식품 효소를 얼마만큼 먹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고 효소가 파괴되고 감소되는 이유는 일단은 내 몸의 pH 밸런스를 보셔야 돼요. 효소를 먹었다 하더라도 내 몸의 pH가 최적의 상태인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그 효소는 중성으로 한 7.0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펩신은 2점. 펩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립신은 췌장, 이자에서 나오는 거 같은 말입니다. 췌장, 이자, 트립신에서는 9.5. 그래서 내 몸의 이 그 장기에 있는 나오는 여러 가지 pH 산도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잘 맞지 않고 깨지게 되면 효소가 자연스럽게 또 깨지게 되죠. 왜 그러겠어요? 이거 자연노화 때문에 또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효소로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이런 것들이 좀 공급이 되어야 되고 적당한 단백질이 있어야 되며 온도와 습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파괴가 되고 감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염과 독성 물질에 영향을 받는다. 아무리 내가 샐러드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요.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또 샐러드를 잘 안 먹어요. 저 이거 설명드리면 아 그래서 안 먹었구나 할 텐데 저는 오이라든가 상추를 거의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조금씩 먹어요. 예, 아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상추 이제 엄마가 이제 강화도에 계셔가지고 강화 텃밭에서 이제 수확한 거 먹고 이러는데 의식적으로 야채를 되게 많이 먹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잘 먹지를 않아요. 공해, 식수, 토양, 화학비료, 농약 이런 걸로 어차피 뒤덮여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효소를 먹기 위해서 더 많은 이런 독성물질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내가 효소를 먹기 위해서 샐러드를 많이 먹는다?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샐러드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비타민이라든가 이렇게 골고루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먹겠지만 효소만을 위해서 샐러드 먹는 거는 그닥 예, 오히려 효소로 나와 있는 식품을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괴가 되고 감소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노화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효소가 어느 적정량이 되면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예, 효소는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온으로 음식을 조리를 하면 파괴가 됩니다. 40도, 50도 이상, 예, 40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도면 거의 팔팔 끓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온으로 조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효소는 거의 파괴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효소의 보충을 밸런스를 계속 맞춰야 되는데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중에서 먼저 소화효소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대사효소가 자기가 해주는 역할을 제 자리에서 하지 야 대사야 여기 와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대사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거듭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대사작용의 효소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계속 소화효소에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식생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거는 아밀라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건 프로테아제, 그 다음에 지방산을 분해하는 거는 라파아제인데요. 요거는 계속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암기하시라고 곳곳에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먹었지만 걔가 내 몸에서 소화되고 분해되고 대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효소를 먹어야만이 소화, 흡수, 그 다음에 분해, 배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뭐예요?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를 우리가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소의 역할들을 보면 부족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분해하고 흡수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소화불량이 이루어지니까 그 독소가 장내에 미생물로 남게 돼요. 그래서 효소와 프로바이오틱스는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 제품의 각각의 특징들이 너무나 탁월하고 설명드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효소와 아미노산 설명 들으시고 다음 주는 화장품이고 다다음 주에는 제가 프로바이오틱스 두 제품을 다시 오늘 들었던 효소와 아미노산하고 연결을 해서 복습하는 겸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배우는 겸 해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욕 억제 방어. 이거 들으셨습니까? 네. 아까 기사에도 저는 얘만 딱 들리던데요. 효소는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통해 포만감을 느끼게 한대요. 근데 라파제가 부족하면 포만감을 못 느껴서 음식을 계속 먹고 한다는 거죠. 이제 아셨죠? 내가 왜 살찌는지 이제 느낌 오셨나요? 네, 내 몸에 라파제가 부족하구나. 라파제가 있는 것들을 먹어야 되겠구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따가 어느 거 드시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혈액 정화도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가면 당연히 효소의 활성도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저희 이제 엄마가 계신 강화도에 갔다 왔어요. 강화도에 제가 갖다 드린 선물이 있어요. 일단 현금 갖다 드렸고요. 현금을 제일 좋아하시니까 현금과 제가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 갖다 드렸습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폐암 수술하신 지 8년, 9년 이렇게 되시거든요. 정말 입맛이 너무 없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래도 이제 드시려고 하면 소화가 안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죠. 80이시면 뭐 소화효소가 진짜 거의 없잖아요. 그 췌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 소화해줄 수 있는 그런 뭐 기능들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너무 안 되신다고 해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땡땡땡 어떤 제품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효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아주 필수가 될 것 같아요. 연령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뭐 당연히 없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뜨거운 음식, 뭐 찌고, 짜고, 굽고 뭐 이런 것들 화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뭐 맛있겠지만 쪄도 되고 데쳐도 되지만 효소만 보는 거예요. 효소만 봤을 때는 화식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식을 하다 보니까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먹거나 그러면 아까 제가 뭐 얘기했어요? 대사효소가 먼저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소화효소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식생활이 이렇게 균형이 깨지고 소화효소가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식습관이다 보니까
대사효소가 해야 할 일도 못하게 다 이게 우리가 소화효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악순환이 돼서 대사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가공식품까지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보세요. 이제 이제 학교 가게 되면 옛날 패턴 우리 다시 가잖아요. 학원 갔다가 또 이 학원 갔다가 A, B, C 학원 다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가공식품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가방에 이렇게 효소 하나 넣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식생활 어떤가 보겠습니다. 나는 중독자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엄청 이쪽에 가깝기는 하거든요. 예전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에서 삼시세끼를 라면만 먹는 여대생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라면 중독자가 아니에요. 이 정답이 4글자인데 뭐 중독자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싸고 어디에나 있다. 돌아서면 또 배고파요. 얘 때문에. 얘는 그런 애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먹어야 조금 기분이 좋아져요. 뭘까요? 정답은? 네,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나쁘진 않아요. 탄수화물이 이제 포도당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 뇌가 움직이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재료가 바로 포도당이에요.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은 포도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다 성장한 우리에게는 포도당, 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살이 찔 수 있지만 성장기 있는 아이들한테는 적당한 백미를 먹어도 괜찮아요. 뚱뚱하지 않다라면. 왜? 거기에 포도당이 뇌를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약간의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야 아이들이 이 뇌가 잘 돌아가서 수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탄수화물을 보면 백미, 신식빵, 아유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라면, 파스타, 아우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단 음료, 과자, 설탕이 많은 거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됩니다.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좋은 걸로 바꿔야 돼요. 잡곡, 통밀, 그 다음에 귀리 너무 좋죠. 귀리 메밀, 그 다음에 당이 낮은 저지아이당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거는 먹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더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거의 탄수화물 안 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의 우리가 왜 중독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뇌를 찍었더니 마약 중독자의 뇌하고 같아요. 중독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활성화되는 부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못 끊는다는 거죠. 탄수화물의 그 매력적인 거 있죠. 그 유혹을 못 끊는 거예요. 얘를 안 먹으면 밥을 뭔가 내가 식사를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우울해지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안 먹으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막 이러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소화효소가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사효소가 제 역할을 못해서 대사증후까지 오니까 이게 계속 악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과연 나는 탄수화물 중독인가? 한번 우리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이거 왜 중간에 넣어놨냐면 별거 아닌데 우리 사장님들이 한 요 정도 되면 반 정도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속 이 화면만 보시기 지루하실까봐 별거 사진으로 안 넣고 영상으로 넣습니다. 좀 아침 잠을 좀 깨셨나요? 탄수화물 중독 자가 진단법 볼게요. 아침에 밥보다 빵을 자주 먹는다. 네. 오후 3, 4시쯤이면 집중력 떨어져서 배고프. 네, 저요. 그 다음에 밥 먹은 뒤에 귀찮아요. 눕고 싶어요. 항상 초콜릿, 네, 책상에 있어요. 방금 밥 먹었는데 허기가 가시지 않아요. 저 약간 있습니다. 저도 밥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를 반드시 보충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고요. 뒤에 또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너무 순식간에 얘가 넘어가서. 네, 자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정말 살찔 때 이거 진짜 많이 했죠. 이 유혹을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근데 이 야식은 중독 이런 거보다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원 갔다가 늦게 오면 엄마들이 너무 불쌍하고 짠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아이들 간식 이렇게 주는데요.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식습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 다이어트 3일 넘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단 음식을 상상만 해도 너무 좋고 방금 먹으면 만족스럽지 않고 배가 불러 속이 거부룩해도 계속 먹는다. 이런 분들이 다 탄수화물 중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담배라든가 술, 약물들을 먹기 때문에 효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는데요. 알코올하면 생각하시는 효소 있잖아요. 뭐예요? 뭐 있죠, 사장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나중에 이제 이거 관련된 제품 나오면 제가 또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아세트, 알데히드라고 하는 효소가 낭비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스트레스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산화 효소도 많이 과다하게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효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해서 나올 수 있는 질병들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잔소리처럼 해드리고 하고 있어요. 소화불량과 비만, 상처도 잘 낫지도 않고 세포도 늙고 거기에다가 피로 느끼고 복부 팽만감에 그 다음에 변비와 치질도 생기고 그 다음에 혈액이 탁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진짜 총체적 난국이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효소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내 몸에는 효소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고 그거에 또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먹었다 하더라도 효소가 얘네들의 상호작용에 마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몸에서는 좋은 거를 먹어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제품은 첫 번째, 저희 제너럴 밸런스의 복합 효소입니다. 저희 제너럴 밸런스 복합 효소는요, 18 더하기 12. 이따 뒤에 아미노산도 알려드릴 건데, 아미노산도 18종이더라고요. 욕 아니에요. 예, 저도 모르게 18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두 가지의 제품은 뭐 더 많이 들어가 있지만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효소가 18종, 그 다음에 효소 복합 혼합 분말이 12종. 그래서 합이 30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냐? 그냥 드시고 물과 함께 드시고 상관없고요. 우유, 요거트, 시리얼, 샐러드 너무 좋아요. 이거는 그냥 핸드백 속에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한 주먹씩, 몇 개씩. 그래서 하루에 한 포에서 2포 정도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화식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내 온도를 견딜 수 있는 35에서 40도까지는 최대로 우리 효소가 반응을 낼 수 있는 온도거든요. 40도 이상이 되면 효소의 입체 구조 자체가 열에 의해서 변성이 돼가지고요. 얘가 반응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어서 온도 너무 뜨겁게 뜨거운 차에 섞어서 먹는데 찌개에 넣어서 드신다든가 이런 것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사실은 안 먹어봐서 몰라요 하시는 사장님들 계신 것 같아서 잠깐 몇 초의 영상을 제가 찍어봤어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저희 복합 효소는 아무래도 곡류도 들어가 있고 발효 효소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이렇게 브라운색을 띠고 있고요. 입자는 아주 이렇게 그 고온 입자, 밀가루처럼 이렇게 미세한 분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입자가 느껴지는 거예요. 입속에 머물고 있으면 좀 녹기도 하지만 좀 씹어서 이렇게 조금 뭔가 저작권 운동을 하시면서 분말을 다시 한번 깨트린 다음에 물과 함께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 내용 계속 반복이 되네요. 그 다음에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장내 플로라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효소가 해준다. 그 다음에 우리는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들어졌고요. 첨가물, 방부제, 감미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효소 있는 그대로를 다 담았다는 거. 그 다음에 리파제, 아까 보셨죠? 리파제가 없으면 살찐다고 그랬어요. 리파제도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리파제와 함께 효소의 12종의 분말이 들어가 있다. 이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곡물 효소는 우리 사장님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땅에서 생산된 엄선된 원료로만 사용이 되어 있고요. 총 18종의 곡물 효소, 그 다음에 혼합 효소 분말이 12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아까도 이거 거의 한 3번째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이게 좀 가장 중요하죠, 현대인이.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프로테아제,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라파제, 리파제, 같습니다. 자, 이게 진짜 효소 혼합 분말 12종에 들어가 있느냐? 짜자잔. 네, 우리 표시 성분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아밀라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거, 라파제 아까 뭐였어요? 지방을 분해하는 거, 프로테아제는 1, 2로 해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효소 때문에
우왕좌왕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습관을 고치기 힘들면 제너럴 밸런스 복합 효소를 하루라도 빨리 드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먹어야 되느냐?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그 다음에 항상 속이 답답하고 몸이 묵직하신 분들, 그 다음에 운동을 해도 몸무게가 그대로이신 분들, 네, 있죠. 그 다음에 뭘 같은 거를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 몸에 몸보신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먹었는데도 나는 흡수가 안 되고 설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드시고 기름진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고 아이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거는 조금 주의를 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때는 그래도 효소가 분비가 되고요. 가장 효소가 분비가 떨어질 때는 30세부터예요. 35세, 40살부터는 뭐 필수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분유나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보시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아미노산에 가기 전에 우리 몸에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는데 소화효소가 먼저 일을 한 다음에 나머지 대사효소가 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이 먹는 여러 가지 식습관들이 소화효소를 많이 쓰게 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효소는 한정판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쓰고 나면 또 생기고 내 몸속에서 만들어지질 않아요.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소화효소를 우리가 공급을 받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리파아제까지도 표시 성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현대인이라면 드셔야 내가 소화효소를 대신할 수 있는 걸 체외에서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내 몸속에서 대사효소 하는 애들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그대로 놔두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사장님들 효소는 꼭 핸드백 속에, 가방 안에, 그 다음에 청소년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꼭 권해주셔야만이 아무리 어버이날이라고 좋은 음식을 사드린다고 하더라도요. 그 몸이 부모님한테 또 자녀한테 영양소가 전달이 되려면 반드시 이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아미노산 넘어갈 거예요. 좀 시간이 오늘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네요. 그 효소 부족의 아미노산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대요. 이 책을 보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인체는 아미노산을 합성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작업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대사효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사효소가 일을 하려면 소화효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효소, 그 다음에 소화효소, 대사효소, 아미노산은 그냥 얘네들이 다 유기적으로 다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몸속의 활성산소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물감과 독성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대사효소는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아미노산을 여러 가지 조합으로 합성하여 인체 각 부의 세포로 새로이 만든다. 그러니까 이 대사효소에서 단백질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것도 이 아미노산.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아미노산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의 불꽃은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아미노산은 단백질 다 알고 계세요. 단백질이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체중의 20%래요. 그럼 뭐예요? 체중의 20%가 단백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주 건강한 사람은 단백질이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체중의 약 20%여야 되는데 내 몸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뭘까요? 네, 기름이죠. 지방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20%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신경세포와 신경전달 물질에 필요한 것도 아미노산이고 피부 탄력을 위해서 콜라겐 역시도 아미노산의 주 원료가 되는데 여기 빨간 박스 볼까요? 22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9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신체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데요. 9가지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9종에서 10종, 성인은 8종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게 복합 아미노산. 복합 아미노산 강강추합니다. 이미 다 사장님들 좋아서 어떤 제품인지 다 알고 계셔서 다 드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제품을 공부하면서 와, 이 제품은 제가 별명을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아미노산계의 에르메스라고 줬어요. 에르메스. 최고입니다. 이거 꼭 드셔야 돼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원료를 보면 실크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필수 아미노산 9종까지 들어가 있어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40%, 그 다음에 또 혼합 분말이 20% 들어가 있고요.
유산균이 15%가 들어가 있어요. 왜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지도 좀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필수 아미노산 9종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체내에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고 체외에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9종이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하는 역할들을 보시면 대단합니다. 뭐 몇 가만 볼까요? 트레오닌 많이 들어보셨죠? 트레오닌, 콜라겐, 엘라스틴, 탄력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건강에 있는 식품으로도 이 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단백질의 구성으로 예, 뭐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단백질의 구성 요소라고 하니 젊음하고 관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류신, 라이신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성장 호르몬을 생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인데 체내에서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애들이 이런 역할을 하면 참 너무 좋겠는데 대단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 9종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저희는 실크 아미노산까지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계의 에르메스입니다. 최고급 단백질 실크 아미노산 들어가 있어요. 요거 오늘 숙제입니다. 실크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크 아미노산을 또 들어가 있다고 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체크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연 다른 회사는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오늘 과제입니다. 한번 우리 사장님께 한번 보세요. 고급 단백질의 조건은 단백질의 함량 봐야 되겠죠. 그쵸? 그 퀄리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 흡수 얼마나 얘가 소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용률이 높은지 내 몸에 진짜 이용률이 높은 거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게 또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니 안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삼박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실크 아미노산은 누에고찌에서 뽑은 피브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글라신, 알라닌, 세린, 티로신, 발린 등 18종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매우 유용한 영양원이죠. 아까 몸에 20%가 단백질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20%가 단백질이 되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뭘로 되어 있는지. 근데 저희에 들어가 있는 실크 아미노산은 고단백 함량으로 이거 보시겠어요? 천연 단백질 함량이 90에서 95% 이상 성적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1도 없어요. 0, 제로. 그 다음에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이에요. 이거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거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소화 흡수율이 실크 아미노산 자체가 90%인데 얘가 소장에서 90% 이상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소장에서 이것이 90% 이상 흡수가 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 사살을 더 하고자 유산균을 더 넣어놨어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18종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고 순도가 높다. 순도 높다는 걸 뭘 봐야 되냐면 동결건조 보셔야 돼요. 요거 보셔야 돼요. 실크 아미노산 쓰는 회사 보면 동결건조가 있고요. 여기 보면 열풍건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열풍건조는요. 순도가 낮아요. 동결건조보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뭐 회사에 뭐 실크 아미노산을 드신다라고 하면 우리 그거 하나 딱 찔러 보셔야 됩니다. 동결건조 맞아요? 이거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러실 수도 있고 동결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결건조인지 한 번 더 체크포인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흡수요. 흡수에 흡수를 더한 최상의 소화 흡수율. 저희 사용한 실크 아미노산은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이 돼요. 예, 그런데도 저희 배는 제너럴 밸런스는 소장에서 90% 이상이 흡수가 됨에도 다시 한번 이용률을 높이고자 여기에 유산균 15%. 아까 제가 앞에 장표에 보면 요거 있었어요. 유산균 15%. 어떤 유산균인 줄 아세요? 제너럴 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 안 먹어도 되네? 아니죠. 함량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 있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프로바이오틱스랑 아미노산이랑 효소랑 먹었을 때 이거는 뭐 최상의 비율이라고 밸런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흡수와 이용률은 없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실크 아미노산 자체에 18종의 아미노산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 흡수율 비교를 보면 우리가 단백질을 먹고자 뭐 육류 많이 먹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닭가슴살 많이 먹어요. 먹으면 뭐예요? 내 몸에서 걔네들이 쪼개지고 흡수가 되려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리얼의 아미노산을 내 몸에 흡수시키려면 이렇게 고품질의 그리고 인지도가 있는 신뢰가 가는 실크 아미노산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90에서 95%의 흡수율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그냥 정리가 되는 건데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서 내 몸에 흡수되는 것까지가 3-4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실크 아미노산 이것만으로도 뭐 끝내주는 거예요. 거기에 필수 아미노산 9종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뿐만이 아니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유산균까지 밸런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초고속입니다. 초고속. 네. 그래서 진짜 기운이 없으신 분들 많잖아요. 이 아미노산을 누가 먹어야 되지? 하고 너무 막연해 하시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장기, 운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보세요. 어르신들은요, 근육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 기운이 없잖아. 고기를 많이 드셔야 돼. 그리고 고기를 먹는데도 이 살로 안 가. 왜? 효소가 부족하고 그 효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얘가 쪼개가지고 아미노산 각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다이렉트로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아미노산을 쉽게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FDA 식품 안정성까지도 검사한 통과한 성적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적 배합의 제너럴 밸런스 복합 아미노산은 끝판왕 아미노산, 그 다음에 아미노산계의 에르메스라고 제가 좀 지어봤어요. 진짜 내 몸에 활력을 주고 단백질을 빠르게 진짜 단백질다운 거를 내가 조금 더 분말로 되어 있는 거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강도 높은 훈련, 운동하고 또 성장기 아이들 많이 뛰어놀잖아요. 그 다음에 과도한 업무, 근육이 없거나 이럴 때 피로도가 더 많이 오죠. 생활에 활기찬 뭐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 뭐 쭉쭉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누가 먹어야 되냐? 우리. 그 다음에 노년기, 그 다음에 잔병치레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로, 근육통, 면역, 우울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왜 생기나 봤더니 이게 다 내 몸에 아미노산.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내가 아미노산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아미노산을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직 아미노산을 접하지 못한 사장님들을 위해서 한 포 제가 공개합니다. 아까 효소는 어땠어요? 공유 효소들이 있다 보니까 색깔이 약간 브라운색을 띄었는데요. 아미노산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이보리색에 가깝고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래서 훨씬 더 드시기에 목 넘기면 훨씬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 또 4가지의 세트를 나름의 제 스스로 프로모션을 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이제 적었다가 지웠다가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 4가지의 제품을 처음에는 마법의 4종 세트? 마법의 가루 4종 세트? 이러려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들께서 또 이거 캡쳐가지고 또 여기저기 막 하시다가 또 이제 이거 과대 광고다 이럴까봐 제가 요거는 그냥 구두로 마법의 가루 4종 세트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표기는 생명의 불꽃 세트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불꽃 세트 4가지 뭘 것 같으세요? 사장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일단 2가지가 들어가겠죠? 복합 효소와 복합 아미노산. 그 다음에 같이 먹었을 때 이용률이 높아지고 서로 윈윈 작용할 수 있는 2가지. 그게 바로 놀라지 마세요. 이거 저기 애니메이션에 소리 있습니다. 네, 생명의 불꽃 세트, 복합 아미노산, 복합 효소,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파워와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저는 마법의 가루 4종 세트, 그러면서 우리 생명의 불꽃 세트라고 마무리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원래 이 4가지를 같이 설명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좋은 제품들이고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몇 가지 정보만 알려드리기에는 제 스스로가 성이 안 차서 이거는 다다음 주에 프로바이오틱스 2개 제품 설명드리면서 오늘 보여드렸던 이 장표 제가 다시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효소와 아미노산 강의 마무리됐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 네, 되셨다고 한 것 같아요. 그 5월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한 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엄마와 함께 해주는 자녀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뭐 그래도 내 옆에서 곁에 해주면서 아이들을 같이 챙겨주는 남편한테 고마워하고, 또 아내한테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고마워하고, 또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뭐 선배한테도 고마워하고, 그래서 5월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한 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스폰서 사장님들과 그 다음에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그냥 이 달은 그냥 무조건 감사하자. 그냥 항상 1일부터 30일까지 감사하자.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직구퍼, 우리 구호 외치면서 다음 주 GPS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야, 직구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